네, 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해서 마감이 됐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경기 동행지수가 나타났습니다. 1.3%포인트 하락했다라는 부분인데요. 22년 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4월 산업활동 동향 이 부분은요. 내수와 그리고 수출, 혼재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분기 소비의 견조한 흐름이 있었고 각국에서 이 코로나19 봉쇄를 완화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출이 점차 완화될지 이 여부도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분기 수치를 보고 정책의 방향성을 내놓겠다라는 정부 쪽 방향성 이런 부분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오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뉴욕 증시 상황 말씀드릴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장중 상승했지만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된 하락 전환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랠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초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막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홍콩의 자유를 강탈했다면서 홍콩은 이제 중국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SNS 업체와의 전쟁을 또 선포했는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SNS 업체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플랫폼의 폐쇄를 경고한 지 하루 만에 행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타난 거라서 더욱더 주목이 되는 상황이었고 간밤 뉴욕 증시 장중 흐름을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하락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른 보도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자, 국제유가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휘발유 수요가 예상보다 강력해서 투자 심리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의 가능성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WTI는 하루 만에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2.7%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상승했고 브렌트유도 역시 1.58% 정도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은 0.1%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것이 일단 미국 내에서 반응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가 재개되면서 해고됐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이 수치에서 경제 지표에서 나타났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에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그 전주보다 32만 3천 명이 줄어든 212만 3천 명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이 전에 집계했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한 205만 명이었는데 이것보다는 소폭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만 명대의 대량 실업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신규 신청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로 끝났던 주간까지 일주일 이상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숫자가 386만 명이 줄어든 2,105만 2천 명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이 수치가 처음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내에서의 경제 재개 움직임과 일자리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감소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실업률 4월에 14.7%를 기록을 했었는데 5월 달에 19.8% 거의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의 1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5%로 잠정 확인이 되면서 여전히 경제 지표는 엇갈리고 있다라는 미국의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저는 김호수, 이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속보들이 또 금요일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뭐 속보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4월에 생산이 2.5%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소비와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증가됐다, 4월에 증가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월과 3월에 위축됐던 이런 전체적인 경기 회복세가 그래도 4월에는 조금 나왔습니다. 생산과 소매 일부에서는 좀 반등이 나왔는데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에서 역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수출이 급감하면서 아무래도 생산이 2.5% 줄어들었다라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2월 같은 경우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무너졌었습니다. 네. 근데 4월 되면서 소비와 투자는 증가를 한 증가세로. 흐름들, 네. 나름 또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서 어제 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경제 성장률 발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금은 어두울 것으로 예상돼도 회복되는 기조는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2분기 정확한 숫자 이후에 정책적인 대응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앞으로의 지표도 신경 쓰시면서 반응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앞서서 뭐 미국의 이런 실업률이나 고용 지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경제 재개로 인해서 조금씩은 회복되는 듯한 경제의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속보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19의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쿠팡발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쿠팡의 고양 물류센터의 직원들 486명이 이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았는데 일단은 전원 음성 판정이 나타났습니다. 부천 쪽에서는 아무래도 확진자들이 좀 나왔는데 고양 물류센터에서는 이 쿠팡 직원들이 일단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안도감을 주는 상황이죠. 네, 물류 업계발 코로나19 공포 확산 이 때문에 시장이 움츠려들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회복돼야죠. 네, 예.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최근에 좋게 흘러가다가 어제 미국과 중국의 이 충돌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또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 초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백악관의 관계자도 그렇고 중국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홍콩도 더 이상의 중국 예전의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요. 이게 중국 위안화의 가치 영향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도 전격적으로 또다시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이런 충격에 우리 시장이 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움찔하는 것은 여전히 시장이 아직은 불안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전문가들과 개장 상황을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굿모닝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전략 오늘도 소개해드립니다. 김영구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무엇보다도 힘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구호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개굴개굴. 팍팍! 네, 정말 좀 힘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님.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미중 무역 분쟁,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갖기로 중국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전환됐고 어제 코스닥 시장도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 대응 어떻게 볼까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을 많이 썼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휴식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 많이 숨이 거칠고 힘들 때 우리가 쉬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물 한 잔도 먹고 이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빨리 그 회복세가 이제 다시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시장에 악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종식되기 전까지는 그 시장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줄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그 기대감들,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한계가 오면 우리는 시장의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현금을 보유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금은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백신이 개발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은 현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전략을 짜야지 종목을 100% 가지고 있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현금을 가지고 계셔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동안 현금을 보유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옛날에 스페인 독감처럼 줄었다가 또 겨울, 가을에 또 확산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현금을 계속 보유해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우존스하고 글로벌 증시, 그다음에 원자재, 그다음에 야간 선물, 그다음에 국내 시장 종목 AS까지 다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괜찮게 출발했어요. 플러스 원에. 근데 후반에 들어서 트럼프의 그 연설이 오늘 있죠. 그러면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음봉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음봉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추세는 꺾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5일선이 꺾이거나 랄 때, 그다음 위에 저항 때 뚫지 않으면 또다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9,500포인트 요 자리가 되게 큰 매물대다, 갭 떨어지는 갭하락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갭이 되게 크잖아요. 이게 갭이 조그만 갭이 있고 큰 갭이 있어요. 갭하락의 종류는 두 개가 있거든요. 큰 갭, 그다음에 조그만 갭. 이거는 큰 갭이라 매물대가 되게 상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호재가 아니면 뛰어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5일선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는 정절 구간에 있다 보니 힘은 있어요. 그래도 이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또 한없이 무너질 수 있는 자리대니까요. 우리가 추이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2분기 가면 6월달, 7월, 8월 가면 갈수록 실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의 문제지 주식은 한 번은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포인트 넘으면서 운봉을 만들었죠. 그래도 아직 이 자리는 방향을 잡는 자리예요.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자리다. 3,000원 넘어섰거든요. 근데 3,000에 넘어서가 문제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2,050포인트가 맥스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맞고 떨어지잖아. 똑같은 자리예요. 홍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틀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중국 상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는 살아있어요. 이렇게 자리를 잡는 추세인데요. 위쪽으로도 자리가 위로 열려있고 아래도 열려있는 변곡점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외국인들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지 않고 있죠. 머니무브, 채권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안전자산을 좀 선언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큰 주식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그래서 채권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 그다음 환율단이 높아버리면 외국인들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인트 잡고 기관과 개인 간의 싸움이다. 우리나라 시장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위안화는 아직 7.1. 우리가 작년 8월에 미중 갈등이 고조될 때 7.1이었었거든요. 최근에 그 중국은 위안화 절삭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은 압박을 줄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크게 애플 제재 이런 거는 화웨이도 9월달까지 연기시켰다시피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제재 압박이. 그래서 위안화 가지고 절삭을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지 않은가. 카드는 그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위안화도 아침에 꼭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옆나라잖아요.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원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기가 좀 고점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2년 전에 방송에서 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안전자산 금을 가격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많이 사놓으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강연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질 않았었어요. 야, 이렇게 떨어지는데 금이 지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라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모든 그 자본시장의 머니들은 그 가격 이론, 그다음에 리사이클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 업종과 한 원자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게 순환매가 타요. 그래서 가격의 메리트가 되게 중요해요. 주식과 모든 거래에 있어서 가격, 얼마큼 싼 가격에 내가 살 수 있느냐. 이게 조건이거든요. 이게 리사이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보다는 어떤 게 좋냐면 은이 좋아요. 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은을 지금 그 실물로 조금씩 구매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고 은이 저평가되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은을 또 재테크, 은테크라고 해서 은의 수요가 많이 딸려요. 네, 공급도 많이 딸리고 막 수요가 너무 증감에 따라서 공급이 많이 딸려서 은을 사려면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은 파는 데도 없고 그래서 금보다는 은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은테크 하실 분들은 은을 조금씩 모아놓고 너무 과하게 모아하지 말고 조금씩 사놓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은을 좀 보자 이런 코멘트 드리고요. 그다음 베트남 펀드도 말씀드렸겠지만 베트남 펀드 쪽도 그러니까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펀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미국의 미중 갈등이 고조될수록 베트남의 가장 큰 수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장을 다 이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쪽 펀드 쪽을 가장 관심 있게 보면 되고 인구 분포도를 우리가 베트남 쪽을 잘 보면 돼요. 고령화가 아니라 중장층이 되게 많은 항아리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예요. 인구의 그 포지션이 어디냐. 그래서 포지션을 잘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베트남은 앞으로 지금부터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를 보고요. 원유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계속 위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급등 막 60달러, 70달러까지는 가지는 못하지만 40달러까지는 노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시간이 좀 빠른데요. 야간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공포 심리. 그 빅스 지수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장중에 선물들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빅스 지수를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쪽으로 좀 열려 있어요. 저점을 잡고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이게 트럼프 연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양봉 하나 들어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단에 있어서 뭐 강하게 올라오거나 이거는 주말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나스닥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살짝 빠져서 시작하네요. 그래도 5일선을 타고 있어요. 그다음에 S&P 선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중에 국내 선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 선물을 조금 챙겨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야간 선물을 보면 돼요. 근데 야간 선물 S&P 다우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봉에 살짝 마이너스 시작하고 있네요.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자, 국내 주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2050포인트 자리 잡고 딱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겠지만 2050포인트가 머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딱 맞고 떨어졌어요. 저는 2050포인트가 머리대다 이렇게 보여져요.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이제 틀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의 문제지 시간을 제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됐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내일 떨어져요, 내일 모레 떨어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더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사람에게 좀 아쉽기만 하지만 그래도 예측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주가는 밑으로 빠진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현금 보유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라 저희 코멘트를 좀 하루 더 이틀 늘어지더라도 꼭 그 예측을 조금 신뢰를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금 보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다우존스가 많이 빠지거나 미국 시장 영향을 주면 종목을 나갔던 것도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자, AH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거든요. 21만 원짜리 위쪽으로 열려 있다. 근데 월요일날 미국 시장 보면 방향이 잡을 거예요. 그러면 종목을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 현금 보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월요일날 코멘트 꼭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요. 아모레퍼시픽 추천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지금 바닥 라인에 잡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종목이 괜찮더라도 시장이
휘청거리면 종목을 짧게 꺼내는 것도 주식의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의 요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월요일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월요일날 꼭 그 방송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디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스템도 어제 밀렸잖아요. 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면서 꼬리를 줬는데 이 자리는 엠파동이에요. 그래서 엠파동으로 꺾어갈 수 있는 자리대니까 조금 살짝 밀렸다고 놀라지 마시고 물량을 뺏기지 않는 그런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워넷도 어제 코스닥이 밀리면서 밀렸는데요. 중간가 살짝 더 4,500원까지 밀릴 수는 있거든요. 가격도 싸고 5G하고 2차전지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 때를 타진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우리나라 시장 강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매수보다는 수익난 종목을 계속 치는 전략. 현금은 7, 8, 3 이렇게 가져면 돼요. 6, 4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미국 시장을 보고 월요일에 미국 시장에 좀 큰 변화가 있다. 그럼 월요일에 종목을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꼭 월요일에 보시기 바라고요. 상담은 내일 제가 이데일리 TV 방송을 해요. 아침 9시에 종목 상담을 하니까요. 평일에 상담 못 하신 분들은 내일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 현금 보유 전략을 유지하면서 오늘은 은 투자에 대한 매력도도 점검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의 종목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김영구 전문가님,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 댓글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주챔쇼가 주식 챔피언쇼가 9시 4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매도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셨다면 직접 상담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면서 수급의 변화와 흐름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모두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했는데 오히려 개인들이 어제 2,8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계속 이어가면서 어제는 하락세가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중국에서 이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우리 시장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개인들의 매도가 나타났던 어제 코스피 시장이었고요. 자,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했습니다.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코스닥이 어제 낙폭이 더 컸습니다. 자, 외국인이 380억 원 넘게, 기관도 2,4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닥이 1% 넘게 어제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들은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순매수하면서 조금 코스피와는 다른 수급의 양상을 나타냈다는 것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어제 물론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2,8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길게 봤을 때 개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을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멈추지 않는 개인 매수세, 우리 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최근 2개월 동안 개인과 외국인의 이 수급의 차이는 명확하다라고 늘 계속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최근 2달 동안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개인들은 21조 9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여전히 순매수를 멈추지 않고 있고요. 반면에 정반대로 외국인들은 여전히 순매도 21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그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외국인들의 순매도의 규모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흐름은 패턴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개인 매수세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양극단에 있다라는 것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개인들은 최근에 주변에 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래도 주식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저는 귀로 또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주식 투자를 하기에 좋은 상황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성맞춤인 환경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을 주식에 더 관심 갖게 하고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또 인하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하를 하면서 이제 거의 제로 금리의 임박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면 유동성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이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한 축이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난달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추가 규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부동산에서 수익이나 뭔가 좋은 환경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금들이 주식에서라도 수익을 보자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부동산의 추가 규제 우려 때문에 튀어나온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또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긍정적인 축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는 9월 15일까지죠.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 놓지 않았습니까?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늘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호소했는데 이 공매도가 9월 15일까지는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보자라는 심리도 분명히 한쪽에 존재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3월에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급락이 또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조 7천억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조성이 됐고 여기에다가 채권 안정펀드까지 그 규모를 합치게 된다면 30조 원 규모의 이런 자금들이 시장에서 밑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또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더 관심을 갖고 주식 시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고 상황을 엿보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2,000선을 넘었는데 이번 주에 결국에 2,000선에 도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자금을 준비하고 있고 나도 언제든지 주식시장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증시의 주변에 떠돌고 있는 증시 대기 자금이 무려 2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료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216조 5,317억 원. 자,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자, RP 잔고, CMA 잔고,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 신용융자 잔고 이런 것들 증시 주변에서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을 통계를 내보고 합을 해봤더니 이렇게 숫자가 나왔고 결국에는 200조 원이 넘게 증시 주변에서 현재 자금들이 주식시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통계였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어제 하루에 14조 4,79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강하면서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역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시장이 강하고 유동성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 랠리에 대한 걱정은 한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것은 증시 주변에 이렇게 자금도 많고 어제 하루 동안 이 거래 대금이 14조 4천억 거의 15조 원에 육박하는 등 활발한 유동성과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한편에서는 좀 불안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동성 랠리로 이어져 온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동성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된다거나 외부 충격이 왔을 때는 빠르게 또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요. 어제 단적으로 그런 예가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 중국이 어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통과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레 겁먹고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시장이 어제 급격하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심리는 유동성으로만 올라간 주가는 어쨌든 한계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요. 이러면서 어제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유동성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금리 인하도 있었고 그래도 유동성 금리, 초저금리 상황에서 2차 진격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좀 엇갈리는 시장의 평가들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신증권에서는 더 강해질 유동성 장세에 경기 정상화와 이런 사인이 가세가 되면 하반기에 2차 상승세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2차 진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한편은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유한타증권의 이야기를 확인해 볼까요? 자,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확대되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금리 인하를 이제 더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마지막 금리 인하라는 판단이 증시의 변화에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우리 시장이 과연 유동성 랠리로만, 유동성 장세로만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한편에 있다라는 거, 좀 엇갈리는 시각이 있다라는 현재 시장을 잘 판단해 보시고요. 시장에 자금이 넘쳐나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떤 수급이 나타날지도 잘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통신 서비스 산업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 시장의 전망, 전반적으로 5G 관련 업종의 전략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의도 타임즈 우선 주간 통신 이슈 전략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주 통신주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일단 코스피와 비교해봤을 때 전반적인 통신 섹터는 3% 하락을 했고요. SK텔레콤이 한 2.8% 하락, KT가 한 3% 이상 하락, 그리고 LG유플러스가 5%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다음 주 통신시장 볼 때 어떤 이슈를 주목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주간 종목별로 투자 매력도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SK텔레콤이 가장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은 3분기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비등비등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KT가 오늘 CEO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를 줄이고 ARPU라고 해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 이런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익과 그리고 배당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회의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적도 좋아질 전망이고 재료도 많아서 본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이다라는 부분이고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 전망은 괜찮다라고 얘기했고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증권사의 제안도 살펴보시죠. 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LTE 가입자당 트래픽은 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LTE 요금제 다운셀링에 대해서 크게 우려가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금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현실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니까요.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 부분인데요. 5G, 요즘에 최근 중국에서도 5G 굵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G 관련주에서도 시선이 가고 있는데 이게 5G 보급률 추이는 3, 4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게 5G 순증 가입자입니다. 이 동향을 살펴보면은 사실 올해 1월에 30만 명이 채 안 됐는데 5월 같은 경우에는 6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좀 완화가 되면서 5G의 순증 가입자는 1월 대비해서 곱하기 2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들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변화의 시그널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가입자당 트래픽이 어떨런지 앞서서는 LTE 보여드렸고요. 이제 5G인데 가입자당 트래픽은 역시나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면서 하반기에 조금 더 5G 관련해서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요 모멘텀이겠죠. 1년의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 지금 5G 투자 확대
전망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트래픽 추세를 감안했을 때 앞에 트래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는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산 네트웍스, 유비쿼스, HFR, OE솔루션, 대양광통신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관련 종목들은 눈에 쓱 익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국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국 총리가 5G 사업에서 하회의 개입을 제로 수준으로 축소시켜라. 이거는 우리 시장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리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했고요. 장비, 중계기 업체 이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KMW, 다산 네트웍스 대표적인 또 통신 장비 업종 이런 부분인데 장비주를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나갈 것을 추천한다라는 얘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통신 업종 다음 주를 바라보는 전략을 말씀드렸고 지금 5G 관련해서 장비주에 대한 전략도 오늘 KF 투자증권에서 아침에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KMW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5 투자자들 이제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살펴보시면 1분기 KMW는 사실 전통적인 비수기였고 코로나19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2분기는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통신사 5G 캐펙스 확대되고 있고 중국과 일본 해외 매출도 긍정적이라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7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부분 중요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E솔루션인데 하반기 실적 회복을 기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5G 투자가 다소 지연됐고 주요 제품 같은 경우도 지속 하락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냈지만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국내 통신 3사의 캐펙스 집행이 예상되고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거든요. 미국향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목표 주가 6만 원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RFHIC인데요. 5G 확대는 신소재 트랜지스터와 함께라고 합니다. 영어 보이시는 이 부분이 질화 갈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이 가능하고 삼성전자에 단독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전력 증폭기 생산 기업인 이 RFHIC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장비양 적용 확대 기대되면서 목표 주가 47,000원 유지한다라는 전략이니까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MW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부분 다시 강조해드리면서 다음 주 통신주 그리고 통신 장비 업종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헬스케인들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주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슈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았던 항공주들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회복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제선 노선도 조금씩 재개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주임님? 네, 일단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 네. 섹터로 많이 분류가 됐었죠. 그쵸. 아무래도 각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위해서 출국과 입국 모두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봉쇄 조치에 나서면서 네. 국제선의 수요가 상당히 크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뭐 양대 국적사와 모든 뭐 이제 LCC 이런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큰 타격을 받은 상태다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영향 덕분에 실적에도 상당히 지금 그게 악영을 미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부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제선에 대한 재개가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양대 국적사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차근차근 국제 노선을 재개하겠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은 경제 재개와 앞서서 함께 펼쳐지고 있는 만큼 지금은 지난 과거는 좀 지나가고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힘들었던 과거는 잊고 이제는 또 새로운 출발할 때가 됐다. 항공주에 대한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항공주들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항공주죠. 대한항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 이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임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국적사 중 네. 하나이죠. 대한항공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증권가에서 생각했던 손실액 컨센서스보다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은 사실 기존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항공 섹터에다가 큰 타격을 미쳤던 이유를 하나 보면은 네. 일본발 이제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네. 일본 쪽으로에 대한 이제 불매 운동이라던가 이런 부분 이후로 항공사에서는 지속적인 구조 조정이라던가 비용 절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효과가 1분기부터 발휘가 조금 되면서 생각보다 괜찮았다. 물론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실적이 나타났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시장에 시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화물선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승객을 나르는 데에서는 상당히 수요가 급감한 것은 사실이나 화물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그 골자입니다. 네. 실제로 운임 같은 경우에도 2배 가까이 크게 상승을 하였고요. 이 부분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크게 기여할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금 보면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최대 이제 증권가에서 1,800억 가까이 이제 흑자가 날 것이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기 이제 방역용품이라던가 코로나19 관련된 생활물자 이런 부분들이 비행기로 많이 이제 오가면서 이 부분에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서 132%까지 증가할 것이다. 2분기에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 승객에서 줄어든 만큼 화물에서 채워주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이 나오고 이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승객 부분에서는 부진했지만 화물에서 그 적자를 메꿔주면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의견 전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매출액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2%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아시아나 항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HT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3, 4월쯤이면 매각이 완료됐을 거라고 하던데 이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나 봐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다만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근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아직 그 합병 승인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도장을 찍지 않은 상황인데요. 항공사 같은 경우는 합병이나 이런 M&A 이슈가 있을 때 다른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모두 승인을 했고요. 네. 지금은 러시아에 도장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이것을 피켓 삼아서 어느 정도 조금 지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실 계약 때에도 6월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뭔가 뭐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룹 내부에서는 실제로 인수를 하냐 마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냐라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에 이제는 기업 결합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이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주가 자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주님? 네, 일단은 뭐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네. 아시아나항공도 국제선 중에서도 화물 수송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인 기업 항공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2분기 실적이 선방하는 편일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은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달 15일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영구채 추가 발행을 위한 증액에 대해서 안건을 통과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채권단과의 현대산업 양간의 이런 눈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의 이슈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다만 2분기 실적만을 바라보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나 2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면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있겠다. 대한항공과 함께 그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들로 항공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캔들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주임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조임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부터 숨가쁘게 여러 가지 개장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아무래도 뭐 미국과 중국의 이 충돌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또 금리도 인하했고 금리를 또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에서 이제 뭐 양적 완화, 국채 매입을 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부양책들의 카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그래도 힘을 주고 밑바탕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은 또 제시가 됐어요. 네. 사실 2분기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됐고 3분기 회복 강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렇죠. 이게 주춤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이슈가 있고 체크해 봐야 할 것이 최근에 좀 소외되어 있었던 우리가 네. 관심을 좀 못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신라젠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신라젠의 이제 전 임원들이 뭐 횡령 배임 이런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되면서 이 코스닥 상장 적격성 심사 여부가 오늘까지 조사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되어버리면 상장 폐지 이야기까지 또 나올 수가 그렇죠. 있죠. 네. 지금은 신라젠이 거래 정지입니다. 네. 근데 상장 폐지 이런 조건이 됐다라고 보면 거래가 계속적으로 정지가 되면서 절차를 밟아갈 거고 아니다라고 나오면 다음 주부터도 재개될 가능성은 있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라젠에게는요. 예. 네, 신라젠의 이 심사 적격성, 성장 적격성 심사 여부도 오늘 아마 장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개장할지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 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머니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개장을 앞두고 우리 조금 더 시각을 넓히고 숫자로 확인을 해보면서 최근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시장 어떤 영향을 받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과 함께 시장의 심리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정호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최근 들어서 뭐 글로벌 미국과 중국의 충돌도 있었고 우리 시장에서도 유동성 장세로만 가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면서 다시 조금 긴장감이 부각되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는 어떤지 수치를 네.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이제 그 지표를 통해서 지금 시장 상태가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이제 급격히 이제 그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네. 지금 뭐 지표상으로는 개선된 모습을 넘어서 이제 지금 과열된 상태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지표로 보면은
지금 0.7 이상 구간이 이제 진입했을 때 이제 위험 자산 선호 구간인데요. 지금은 거의 1에 이제 거의 가까워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제 최근 이제 이 보여준 그 시장의 주식 시장의 랠리를 이제 보면은 전반적인 경제 여건과는 이제 달리 이제 과도한 괴리가 지금 발생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이게 그 상존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지금 이제 그 각국 중앙은행의 그 유동성, 그리고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백신 치료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 등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지금 과열 수준에 지금 이른 상황인데요. 네. 또한 지금 그 어제 이제 홍콩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홍콩 이슈 때문에 이제 미국 중국의 이게 갈등이 이제 재차 이제 심화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시장은 상당히 지금 투자 심리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특이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네.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성장주를 이제 주목해서 계속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제 성장주 매도가 일부 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성장주 매도에서 이제 가치주로 조금 전환한 흐름이 조금 나타났고요. 뭐 아직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좀 그런 흐름이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글로벌 매니저 대상으로 이제 그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70%가 여전히 지금 이제 아직까지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지만 그래도 아직 그 추가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 펀디멘탈로 봤을 때는 지금 주식이 이제 고평가되었다는 데서는 지금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요. 경지 펀디멘탈 측면에서 이제 한번 보면은 이제 지금 각국 실업률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GDP에서 차지하는 그 소비 투자 이 부분에서 이제 소비 부분의 총 수요가 크게 감소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저물가 압력이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경기 침체가 이제 지속이 되면은 결국 이제 그 각 그 경제 주체의 가계 기업 정부 이 부채 문제가 다시 이제 좀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 심리 지표와 여러 가지 해외 쪽에서의 펀드 매니저들의 현재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알아봤는데 최근에 어쨌든 좀 과도하게 올라온 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시장에 반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55분 지나갔습니다. 개장을 이제 4,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재 앵커와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앵커 전해주세요. 네, 금요일 시장 5분 남았습니다. 오늘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세 흐름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3% 또 약세 흐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약보합권에서 하락 출발 대기하면서 2021선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705선에서 어제 대비 한 0.4%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섹터가 두 섹터가 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또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인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이 되면서 이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의 중단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대두를 원료로 하는 사료 업체들도 어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샘표 있습니다. 샘표가 오늘 4%대 강세, 샘표 식품이 8% 이상 강세, 풀무원도 3% 가깝게 오름세, 우성사료, 현대사료, 한일사료도 모두 1%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또 봐야 되는 부분이 BTS 관련주예요. BTS, 빅히트 엔터가 상장 추진을 본격화한다라는 흐름이 있었고 상장 예심을 신청하면서 방시혁 대표의 지분이 45%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내 코스피 상장 이런 부분을 기치를 알리면서 DPC가 3%, 키이스트가 3.5%, LB세미콘이 2%, 넷마블이 0.6%, 그리고 초록뱀이 1%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서 저희가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신라젠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묶어서 잠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뭐 전체적으로 제일 좀 이슈가 되는 건 신라젠이 오늘 이제 네. 몇 시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 마감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보통 12시에서 한 2시 사이에 발표가 될 텐데 이번에 상장 적격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네. 배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규모 적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라면 회사 자본금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라 말씀드리겠는데 예. 좀 대주주라든지 이 오너의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예. 포함이 되면서 상장 적격이 나온 것이라서 물론 이제 회사 자체가 임상 실패, 그러니까 이게 코롱 티슈지 사태와 좀 다른 것이죠. 임상 실패하고 아예 좀 잘못된, 처음부터 잘못된 거는 좀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저는 뭐 상장 폐지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흐름은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상장 폐지로 간다면 다음 주까지 계속 당분간 계속 거래 정지일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음 주에 재개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으로 가기에는 큰 이슈가 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좀 뉴스를 보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중 분쟁, 뭐 홍콩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긴급 기자회견도 좀 앞두고 있는데 뭐 어찌되었든 중국에서 미국의 대두를 수입을 안 하게 된다라면 가격이 급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원재료로 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뭐 샘표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이런 콩 관련된 제품이 많은 기업들 그리고 사료 기업들, 사료를 콩이라든지 대두라든지 이런 걸 좀 활용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미 한번 이슈가 됐었던 것이고 예전에 그 연초에 작년 말에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기업이 상승은 보여줬습니다만은 그때 실적이 엄청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BTS는 뭐 화요일부터 이슈가 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뭐 오히려 급등세를 보이지 않았고 최근 2, 3일 동안 좀 횡보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이 주가에는 좀 긍정적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여지는 네. 계속 남아있는 이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KB 동부제철이 강세 흐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그런 흐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호가상의 흐름들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요일 시장이 출발했습니다. 양시장은 하락세로 출발이 됐는데요. 우선 코스피 시장 한 7포인트 빠지면서 하락을 하면서 0.4% 하락세 2020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약보합권에서 0.2% 동반 내림세로 707선에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성장률 하락세 이런 부분으로 우려감이 있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부분에 걱정스러운 흐름들. 중국은 대결을 선택했고 이 미국도 이에 맞서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외주의 반격이 있었습니다. 은행주, 반도체, 철강주가 들썩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키 맞추기 장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또 위안화가 평가가 절하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합법, 이 초안이 의결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달러당 7.4위안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열리고 홍콩 증시 열리고 위안화 고시 상황까지 면밀하게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원 환율 그래서 더 중요하겠죠. 현재 한 95전 정도 하락을 하면서 1238원 80전에서 하락 출발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일본 증시는 0.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1,782엔대에서 출발하고 엔달러 환율 10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금요일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개장 분위기 살펴드립니다.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호재와 악재가 좀 있죠. 첫 번째는 어저께 금리 인하, 물론 어저께는 영향이 안 좋게 발견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 자체가 경기 부양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경기 민감주라든지 대형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겠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6월 16일인가요? 하여튼 2주 동안은 당분간은 좀 집합 활동을 좀 제한하겠다라는 얘기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투자 심리 감소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잘 가다가
트럼프 말 한마디에 급락으로 반락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치를 좀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보신다라면 뭐 아주 이게 뭐 나쁘다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좀 1%대 하락이 나온 종목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승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뭐 LG생활건강 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0.5%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NC소프트가 2.5%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기업들이 모두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억눌리고 있다. 다만 이게 장 초반에 억눌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후장을 갈수록 좀 개선된지 여부를 좀 보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강한 업종은 별로 없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상당히 강하다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군들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뭐 자동차, 화학, 철강, 뭐 정유주 흐름을 본다라면 모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은행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저께 상승하다가 상승이 상당히 둔화가 됐는데 오늘은 평균 2% 가까운 약세를 띠고 있고 보험주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으로 생보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감이 좀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뭐 아직까지 뭐 코스피랑 특히 아주 다른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좀 관망세가 보여주고 있고 워낙에 어저께 좀 선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을 지켜보자. 그래서 뭐 좀 고르게 좀 약보합 정도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도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섹터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선방하고 있는 게 통신 장비주들이 조금 5G 장비 부품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부 경협주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약간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좀 나오면서 뭐 초반에 뭐 대두 관련된 기업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기업들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히토유라든지 약간 북한 관련해가지고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테마로 좀 묶이는 기업들, 뭐 티플렉스라든지 뭐 한국 내화 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좀 좋다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또 안 좋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BTS 관련주가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관련주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DPC, 키스트, 넷마블, LB세미콘, 초록뱀 모두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고요. 앞서서 이 통신 장비 섹터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KMW가 현재 0.5%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1분기 하회 실적은 했지만 2분기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중국과 일본의 해외 매출에 대한 본격적인 반영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이솔루션도 현재 0.5% 하락은 하고 있지만 시가 대비해서 상승폭을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이솔루션 주 고객사 삼성전자인데 이를 통해서 미국향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또 RFHIC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낙폭을 좀 줄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소재 트랜지스터 모멘텀이 있고 삼성전자 장비 내에서 적용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분석 증권사 리포트에서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자, BTS 관련주의 조금 더 그 멘트를 듣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뭐 BTS 관련해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요일부터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 뭐 키스트라든지 DPC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가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기대감으로 긍정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하락을 했거나 혹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 이슈 자체가 물론 이제 상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장이 연내에 이루어진다라면 최소 3조 원
초중반에서 많게는 거의 6조 원대까지 또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넷마블이라든지 뭐 DPC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에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상장이 된다라면 엔터 기업들 중에서 또 추가적인 상장 기업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인데, 물론 BTC와 연관된 기업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엔터주들에 대해서 또 외부 활동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본다면 맞물리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C 이슈는 저는 지금 며칠 못 갔다는, 그러니까 이슈가 안 됐다라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는 이슈가 되면서 주가에는 좀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매수해보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을 좀 체크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은 LG 하우시스 오래간만에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일양약품 또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으면서 달러당 7.4 위안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위안화 약세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대비해서 1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하면서 1238원 60전을 기록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환율 흐름들 경제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환율을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뭐 중국에서 위안화 절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의 시장에도 아무래도 환율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종호연 부장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환율이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고, 아무래도 우리가 원달러 때문에 또 외국인 수급도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환율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안화와 함께 이제 신흥국 통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히나 그 위안화에 연동돼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이제 사례를 한번 주가 흐름과 지금 달러 그 원달러 그 원화의 그 원화 환율의 그 흐름을 한번 보시면, 그럴까요? 역의 상관관계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환율이 좀 이렇게 그 평가 절상이 되어야 원화의 가치가 좀 올라야 이제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이제 주가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이한 모습이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지속은 되고 있지만, 파란색 그 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히려 환율이 이렇게 하지만 이제 주가는 오히려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라 그러죠. 이게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모습.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결국에 이제 외국인 복귀가 이제 언제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결국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1,200원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제 노란색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노란색 부분을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1,200선을 좀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올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는 이제 100 이하를 좀 하회해서 추세적으로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딱 결국 이제 원화 그 강세 그로 좀 돌아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역으로는 이제 달러가 이제 좀 약세화 전환으로 돌아서야 이제 좀 외국인이 좀 복귀할 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EPS 하향 부분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EPS 하향 부분이란 말은 이제 기업 이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향 조정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반등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좀 외국인이 돌아올 거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MSCI 그 신흥국 지수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좀 지수 측면에서 좀 들어오려면 이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신흥국 상황은 여전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신흥국 상황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그 MSCI 그 신흥국에 편입된 한국 지수 전체가 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뭐 환율과 우리 시장의 외국인 수급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1,238원, 9원, 거의 40원 가까이 환율이 지금 이동을 하고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처럼 들어와 주지 않고 있는 상황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개장은 일단은 조금 약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제안한 오늘 확인해봐야 할, 주시해봐야 할 종목들 이재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 장의 움직임과 매력 포인트 조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선정해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영재 전문가가 적중고수의 관심 종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월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테마파크 이월드를 운영하고 있고 주얼리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마파크, 이 테마성 이런 부분으로는 조금 한정된 흐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중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들 아무래도 잘 안 가기 때문에 이 수요는 낮아지고 있다. 저성장 국면이다라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해 보셔야겠죠. 주요 고객군에 대한 감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차기 대선 주자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9,750원,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500원 라인의 이월드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볼까요? 자, 현재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1.5%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46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김민수 대표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KM 종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K 방역 관련주다라고 하는데 물류센터 코로나19 환자가 또 늘면서 최근 여전히 위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품용 장갑 그리고 마스크 이쪽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수혜주로 얘기하고 있고요. 반도체에서는 클린룸이라고 해서 이쪽에 사용되는 소모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88억 원 나타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2% 증가한 흐름들,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흐름들 이어갈지 여러분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방역 관련주 매수가 21,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8,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KM의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자, KM은 현재 보합권에서 탐색을 하고 있는데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50원 선을 기록하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삼성증권입니다. 주식공장의 배현철 전문가가 제시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증권주가 오르는 흐름들이 보통 공식인데 이 수혜 업종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고액 자산가의 높은 선호도를 가진 이 기업 종목의 특징도 전해주셨습니다. 매수가 29,000원, 목표가 33,000원, 그리고 손절가 27,000원 라인이었고요. 삼성증권은 현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대비 하락폭을 좀 키우는 흐름들 나타나죠. 2% 약세 흐름으로 28,200원 선에서 삼성증권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의 피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이야기 함께 나눴던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 함께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한번 일단 조정을 좀 받기도 했고 쉬어가는 양상인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궁금한 것은 그동안 이제 종목 장세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수 랠리,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지수 랠리를 가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나쁜 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악재가 나오면 유동성으로만 가는 건 한계가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유차희 대표님은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는 좀 그게 뭐 더 확산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더 확산되더라도 이것을 완전 악재로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은 네네. 모습이었거든요. 최근에 한 1, 2주 흐름을 본다라면. 근데 이제 새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슈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전에 미중 무역 분쟁 이슈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홍콩을 좀 이제 그러니까요. 걸고 넘어지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라서 이게 뭐 양쪽 다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이 좀 확대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시작점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두려워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어제 금리 인하를 했던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정부가 경기를 계속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저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없었거든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한 80% 이상은 동결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그 위원회 한 분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더 동결 가능성이 높게 봤는데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는 얘기는 정부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것이라서 이게 힘이 좀 어느 쪽이 더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오늘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 이슈에 조금 더 치중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다라면 어찌됐든 좋든 안 좋든 코로나 관련해서 어쨌든 뭐 격리가 그전만큼은 아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집합 활동을 좀 자제하는 부분들을 간다라면 네. 뭐 게임주라든지 또 꼭 BTS 때문에 상승은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BTS와 같이 묶이는 뭐 엔터주들 오늘 뭐 제작 관련된 유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코로나 수혜주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자가 생활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장세가 계속 간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하락폭이 하락이 좀 감소되는 모습이 포착이 돼야 됩니다. 어저께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IT라든지 뭐 자동차 이러한 섹터에서 좀 하락폭이 좀 감소가 되면서 뭐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보합권까지 올라온다라면 유동성 장세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섹터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미중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오늘 뭐 히토르 관련된 종목군들 혹은 네. 뭐 대두 관련된 종목군들 뭐 전체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만은 미중 무역 분쟁 이슈는 솔직히 국내 시장에 좋을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투자는 상당히 좀 보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차희 대표님은 전략을 좀 나눠서 게임주와 IT 이런 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뭐 이야기 드리다가 뭐 속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재소환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이었죠. 지난 26일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또 재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조금 전에 검찰이 출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물산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됐는데 지난 26일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재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단은 삼성 관련 종목들이 큰 반응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조금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 출석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한 2%대로 상승폭을 조금 높였습니다.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2%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세, 나머지 종목들은 약보합권,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삼성그룹 관련주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호연 부장과 또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정호연 부장님은 아까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아까 투자 심리 측면에서 이제 한번 봤을 때 네. 지금은 큰 조정이 한번 올 수는 있는 시점에 지금 도래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다만 큰 조정이 오더라도
여전히 그 헬스케어랑 IT 쪽에 이제 저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종목을 유니버스를 구축하신 분들은 그런 종목이 큰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제 16년 28% 대비 이제 지금 한 42%까지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급증을 한 상태고요. 그렇죠. 따라서 근데 지금 그 뭐 은행과 에너지 업종을 지금 뭐 역발상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기대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네네.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PBR에 이제 좀 사로잡혀서 이제 그 이게 좀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쵸. 계신데요. PBR 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금은 저평가의 의미보다는 지금 이제 낮은 성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제로 금리가 지속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크로 관점에서도 이제 그런 그 이런 에너지 업종보다는 그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업종에 지금 좀 지속적으로 좀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지금 이제 그 탑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각국의 부채가 지금 상당히 커진 상태고요. 뭐 가계 부채도 커졌고 또한 지금 달러 유동성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보건 재정이 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런 바이오 시밀러에는 상당한 기회가 지금 계속 도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인구 구조 자체도 지금 고령화 구조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 확대 기회도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지금 이제 큰 조정이 발생한다 하면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에 한번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은 기회로 지금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여러 신약 개발주가 많은 실패를 거듭했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약 개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 헬릭스 있을까요? 스미스라든지 네네. 뭐 메지온이라든지 뭐 지트리비엔티, 뭐 알테오젠, 뭐 이런 브리지 바이오테크 뭐 이런 쪽에 한번 나눠서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금 다른 의견, 제약바이오 쪽에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호연 부장이었는데 그렇다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응할 때 우리는 좀 어떤 쪽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그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극단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결국에 이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위안화 절하는 환율 카드를 좀 꺼내들 가능성이 지금 이미 나왔듯이 좀 크기 때문에 원화 자체는 위안화에 그 연동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슈가 재부각될 때마다 또한 이제 그 급격한 자본 유출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시장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때 이제 또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부분도 이제 뭐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변동성이 있을 때 어떤 섹터 좀 보세요? 뭐 이미 그 좋았던 IT나 뭐 IT 쪽, 대형주 쪽으로. R&D 투자가 가장 뭐 그래도 최근에 가장 많이 되었던 IT 헬스케어 쪽이 그래도 아직 유망하기 때문에 그쪽에 기회가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유창희 대표님도 비슷한 전략이실 것 같은데 만약 미중 무역 분쟁에 뭔가 우리에게 충격을 줬을 때 그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봐야 될 쪽은 어디일까요? 네,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 전에도 비슷한 패턴을 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뭐 만약 무역 분쟁 이슈가 확대가 된다라면 IT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저점이 확인되면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더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통신 장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사이익을 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본다라면 예전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보다도 통신 장비주 쪽으로서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뭐 유창희 대표는 게임주 쪽에 좀 관심 갖자. 정호연 부장은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뭔가 미중 무역 분쟁의 충격이라든지 리스크가 있을 때는 역시 대형주나 아니면 5G 통신 쪽으로 다시 한번 눈을 돌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유창희 대표,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에픽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인 만큼 월간 점검해 주셨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서울 바이오시스가 37%, 파세코가 32%, 시젠이 2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서울 바이오시스가 7거래 연속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1% 내외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마찬가지로 월간 점검해 주셨는데요. 구미영 전문가님의 종목 중에서는 넵튠이 37.69%, 신흥 SEC가 34%, 아이큐어가 28%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세 종목 모두 1% 내외의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혈장치료 관련주 시노펙스인데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증가를 하면서 이에 따라 혈장치료제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장 초반 2% 이상 상승하면서 3,000원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전문가님의 픽인데요. 역시 오늘 월간 점검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가 27%, 상하프론테크 18%, 성광밴드가 17%의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상하프론테크만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NX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주로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에 수혜 전망되고 있고요. 철저하게 단기 매매로 접근하라라고 분석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제 8% 이상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3% 내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택한 골수의 픽 5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종목들이 있는데 네. 오늘 또 빅텍이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방산주들이 조금 수혜를 보는 모습이네요. 네, 일양약품도 52주 신고가 경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러시아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네. 호재죠. 그래서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저희가 5월을 시작할 때 이 주식 경원에 5월엔 떠나라, 셀인 메이 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5월에 좀 걱정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인 메이보다 오히려 주가가 2,000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좀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철저한 종목 투자 전략 중요할 텐데 저희가 다음 주에도 그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월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6월에 또 새로운 기분, 또 새로운 시장의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